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기와 도서관, 오늘은 메타버스 속의 컨텐츠 편입니다. 아마 컨텐츠 전성시대 파트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컨텐츠 얘기를 쭉 해왔는데 메타버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이미 거대한 컨텐츠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상현실들을 구현하고 그 가상현실들의 가치를 입히는 작업이 결국 컨텐츠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를 한다면 그걸 컨텐츠 얘기를 한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컨텐츠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 그게 메타버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메타버스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지? 라고 상상해 본다면 상상해도 이것저것 기웃거려 본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제 기억에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어떤 탄탄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어지고 상대가 있고 뭐 상대가 컴퓨터가 되었든 상대가 다른 어떤 게임 참여자가 되었든 그 상대와 더불어 게임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홀로 돌아다니는 게임이죠. 물론 그 안에서 다른 그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이용자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뭐 실시간 개념이 강한,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했대 시간까지는 초월하지 못했다기보다 시간을 통해서 서로 조우할 수 있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다시 재방문해서 자기 일을 혼자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 개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로 왜 들어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컨텐츠는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고 재미를 줘야 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라면 메타버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쉬운 얘기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도서관도 엄밀히 말하면 플랫폼입니다만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제공해주는 어떤 기능, 역할, 목적, 그걸 내가 안다면 내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내가 의도한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예전에는 가게 중심의 플랫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유통 중심의 플랫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선하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소위 옛날 백화점 같은 역할이죠. 필요한 가게들이 여기 다 흩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서부 개척 시대를 놓고 본다면, 뭐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자꾸 단절되어지고 이렇게 급상승하고 이렇게 툭 튀어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들어서 제가 미국의 개척 시대 얘기 꺼내는 것이거든요. 동네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설계가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중에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제너럴 스토어죠. 지금으로 치면은 백화점 같은 공간입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각자 자기 물건을 팔려고 들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플랫폼 같은 개념의 가게들이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런 아까 지금 말한 것과 같은 발상의 가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이죠. 도로변. 시골길을 가다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은 과외상들이 몇 개 보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들고 나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백화점 같은 역할을 한다면 메타버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엄청난 백화점입니다. 의식주를 넘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게 다 컨텐츠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서 뭐가 먹을 수 있거나 뭘 만지는 이 촉감을 느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욕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나중에 배달이 되게끔 한다든가, 무엇을 본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얘기를 나눈다든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공간에 묶여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이동시켜 줄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이 현재는 아바타라는 그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당신이 메타버스를 설계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저는 전공이 문헌정보학이다 보니까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겠죠. 도서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실은 못 구할 것이 없습니다. 메타버스의 속성이 비슷합니다. 먹을 수 없고 촉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모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만나고, 이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만, 물론 일반 사람들이 또는 문헌정보학 전공한 사람들을 상해도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라면 도서관을 만들겠죠. 도시를 건설할 겁니다. 예전에 심시티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여기저기다 길을 내고 길에다가 주택을 짓고 공장을 짓고 상업지구를 만들고, 그럼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어느 정도의 발전 시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하고, 전기 시설이 필요하고, 생활 공간, 상거래가 일어나는 공간, 생산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외부에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가 성장하니 많이 할 겁니다. 무턱대고 집을 많이 짓고 나면은 폐허가 되겠죠. 뭐 여기 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지방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일자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겠지만,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부족하면 또 뿔뿔이 날아가 봅니다. 이런 것들의 균형이 도시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그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시켜야 할까 얘기하듯이, 메타버스도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공간이고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주로 사람이 자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가고 싶어 할까, 그 여기 축지법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그 물 거꾸로 다시 열고 나면 자기가 출발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일 수도 있고 다른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떤 시차를 만들어가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박물관이죠. 미술관이고 음악 감상실이기도 하고, 사람 모이는 카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귓속말을 서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줌 같은 기능과 연동시키면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참 대단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플랫폼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메타버스에 재미를 더하고 제가 설계를 한다면 저는 그 안에다가 백화점도 만들어낼 겁니다. 물건을 사게끔 하고 흥정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요즘 AI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흥정하는 로봇과 흥정하면서 뭐 태깅해서 뭐 나의 연락처를 남겨두고 나중에 소통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실은 물건을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가게 주인에게 공간을 임대해주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응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팔면 수수료도 같이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놀이공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개발되어지고 만들어진 많은 것들의 가상 공간 안으로 전부 집약시킬 수도 있는 것들. 그럼 이제 거꾸로 그럴 겁니다. 그럼 나는 현실 세계에서는 뭐 하지? 이제 현실과 가상 공간을 놓고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 보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다른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고 거기엔 UI, UX에 엄청난 개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 메타버스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런 3차원적 컨텐츠들 엄청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3차원적 컨텐츠가 실제로 날 체험을 제공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닉하기도 하고 상당히 그 모순된 얘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만약에 메타버스를 설계한다면 나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들어가다 보면 도서관 또 하나의 부분으로, 하나의 기능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 메타버스 안에서 그럼 도서관은 뭐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많은 컨텐츠들, 아니, 저는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자체가 도서관이라는 컨텐츠이긴 합니다만, 속에서 도서관 기능은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을 상상한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픽 효과입니다. 아, 뭐 책이 꽂혀져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떻게 보면 카페에 가서 공부하거나 카페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 화면에다 그런 공간을, 도서관을 띄워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그런 효과? 아니면 직접 책을 빼봐야 하고 책을 읽어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책을 빼서 읽는다라는 뭐 효과, 표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이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 누구에게 그것을 읽히지 하는, 누가 읽을 수 있지에 대한 이제 문제들도 제기되어지는 것이고, 이건 앞으로 더 우리가 연구해 볼 부분이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도서관에서 책이 갖는 의미가 뭘까? 좀 여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 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책이고, 책을 볼 수 있는 곳, 책을 빌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공공시설? 근데 저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도서관은 문화의 공간, 사람이 조우하는 공간, 사람이 목적 없이 모이지 않는다면 사람이 모여서 뭘 했을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 24시간을 움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바타죠. 그러죠. 아바타를 다르게 한번 쳐다보면, 그래, 저 책은 저 저자의 아바타일 수 있어. 그 아바타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아바타를 생산하고 그 아바타에는 목적적인 아바타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바타. 그 아바타를 내가 직접 보면서 저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답답하면 책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저자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게 기술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고 사이트를 하나 열어놓고 저자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자와 실시간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저자에게 글을 남기면 계속 답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뷰 페이퍼들, 페이지들도 상당히 개발할 수 있다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도서관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공간이겠네. 아니,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공간이겠네. 근데 그걸 가장 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게 뭐지? 있을 때 전 책이었다라고 생각할 거죠. 도서관의 발전사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있을 수밖에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목적이 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조언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럼 왜 대화를 하지? 결국 문화입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갈등을 풀려면 결국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뭐 기술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도서관의 기능은 1차적으로 문해구나. 문해하고 놓고 보면 메타버스 전체가 문해 덩어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가지? 여기서 뭘 하지? 여기는 어떤 곳이지? 소위 그래픽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리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결국,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는 도서관이지 않을까라고 했던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인 것이고, 그 안에서 도서관이 필요해라는 기능적인 부분을 더 놓고 본다면 그 기능은 전부 분산돼 있겠죠. 옛날 영화에서 봤더니 20 몇 세기 먼 미래 도서관은 결국 그래픽에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면 다 답을 해주고, 지금의 AI죠. 뭐. 그걸 어떻게 구현하니 하는 것은 UI, UX 개념에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한 얘기지, 결국은 가상의 인물, 가상의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대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물의 형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쁜 화초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하나의 구형을 놓고 공이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내 현실 삶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할래와 내 현실 삶과 가상 공간의 삶을 어떻게 연결할래 속에서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지구상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지역이 있고, 지역마다 공동체에 갖고 있는 어떤 룰이, 있고 규범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키워지면 국가가 되고 이제 글로벌로 커가는데, 메타버스가 상업적으로 엄청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메타버스 간에 서로 교량을 두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넘나들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산다고 클릭하고 물건 쳐다보면 네이버 페이가 뜹니다. 네이버에서 스크롤 해갖고 저 사람이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가 가게를 보증하고 있고, 이 또 물건 사는 사람들 서로 보증해서 양쪽에서, 그래, 돈은 내가 맡아줄 테니까 물건 보내주면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돈 뗄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면 비자, 여권을 들고 비자를 받고 넘어가듯이, 아, 내가 이곳에서 왔으면 너가 누구지? 신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신원이 보장되면 그 신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아마 미래 메타버스에서는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메타버스 간의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고 특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가 여기는 백화점이야, 여기는 놀이공간이야, 이렇게 소위 나눠질 수도 있고, 그 나눠진 것이 가상 공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고 들어간 미국이고, 그 문을 열고 다시 나오면 내가 있는 여기가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는 4차원적 공간 이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특성화, 특화도 시킬 수 있고, 동시에 나름대로의 자기 전문성도 살리고 서로 연결고리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